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환자는 13,479명이 됐고 현재 98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 경남에는 지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 연결합니다. 최유지 기자, 지금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나요? 새벽부터 거세게 내리던 비는 지금 정오 무렵부터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비는 대부분 물러갔지만 약한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는 모두 12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기장군과 금정고에는 15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북항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3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부산에는 최고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리산, 산청 등에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함양과 산청 지역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한 마을에선 수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도로에서 쏟아진 토사에 1톤 화물차가 고립돼 운전자가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새벽 폐가가 붕괴하거나 가로수가 곳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세병교, 연안교, 수연교 등 온천천 일대 하부도로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기장군 기장해양정수센터 앞 도로 500m 구간 등 부산에는 7곳이 침수돼 통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4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있는 데다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서울시청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협조와 소박한 장례를 위한 현장엔 유족과 각계 대표자 등 100여 명만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홍소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운구 행렬은 오전 7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뒤 40여 분 뒤 서울시청에 도착했습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머문 뒤 유족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연결식장인 시청 다목적 홀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연결식은 코로나19 방역 등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참석 인원은 장례위원회 위원장단과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박 시장의 생전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된 연결식은 헌화와 유족의 인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맡은 백낙청 교수는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며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등 박 시장의 시민단체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고 박 시장은 약 9년 재직했지만 성추행 의혹도 불거져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반면 추모의 뜻을 전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시청 분향소에는 2만여 명이 다녀갔고 온라인 분향소에는 100만 명 이상이 헌화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또 유족뿐만이 아니라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과 압박 등 2차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고 박 시장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하고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4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강화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부터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선원을 14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달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오늘부터 입국 시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는 전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하루 평균 1,800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27%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검역과 격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확진자는 하루 새 13명 늘었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관악구 음식점에서 있었던 소모임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 확진된 사람은 지금까지 4명으로 서울시는 CCTV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는 수술실과 재활치료실 등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해당 병원의 환자와 의료진 등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을 넘어 이 발병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도 77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23만 370명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0일 22만 8,102명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륙별로는 미주가 14만 2,9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 3만 3,173명, 유럽과 아프리카가 각각 18,000, 17,0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 간 이동도 잦은 편이어서 한동안 확산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In our current situation, it is very unlikely that we can eradicate or eliminate this virus. And we've seen countries who've managed to get to zero or almost zero re-import virus from us. 일본에서도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7명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이후 77일 만에 400명을 다시 넘은 겁니다. 특히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3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일본 전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수도 도쿄도로 어제 하루만 신규 환자 206명이 나왔습니다. 일본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2,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확산 추세에도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행사 개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미리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식 기자, 오늘은 좀 발표가 많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2시 20분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전에 일단 오늘 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사실은 다 합쳐서 요즘 얘기를 하지 않고 국내 발생하고 해외 유입을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국내 발생은 1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은 43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둘을 이제 합쳤을 때는 62명입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는 62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해외 유입 43명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3월 말 이후에 110일 만에 최다 이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국내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숫자는 13,479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격리 중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986명입니다. 어제 36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이 986명에서 1000명대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000명을 기준으로 좀 1000명이 넘어가면 병상에 좀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62명에 대해서 확진된 장소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13명이고요. 경기에서 11명, 그리고 광주 7명, 충남 4명, 인천 3명, 그리고 강원, 경남에서 각각 2명씩 확진이 됐고 대구하고 충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검역에서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역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습니다. 네, 수도권이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그래도 산발적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역에서 18명,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 사례 43명 중에서 18명은
공항이나 이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다는 이야기고요. 나머지 25명은요? 나머지 25명은 입국 후에 본인의 어떤 거주지나 그리고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하던 중에 네. 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해외 유입에서 숫자가 늘긴 했어도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거는 이게 자가 격리 중에서 확진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해외 유입으로 인한 또 국내 전파, 지역사회 네.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중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는 사실 10명 미만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서 지난달 26일 이후 18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감염자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전에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내 유행 상황의 연결고리로 방문 판매 업체를 특별히 지목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 대전, 광주에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2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내 확진자에 한해서요. 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방문 판매를 그리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목을 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를 대전으로 옮긴 최초의 확진자가 수도권의 이 방문 판매 업소를 다녀간 사람이었다고 확인을 했고요. 네. 또 광주광역시에서의 확산도 금양빌딩 소재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기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불법, 무등록 방문 판매 업체의 경우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손이 닿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방문 판매의 경우 최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그렇죠. 시설로 이렇게 초대하는 대신에 가정 방문 설명회로 전환해서 판매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어서요. 국민 여러분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방역 감시자가 돼서 이 방문 판매 업체의 설명회, 그리고 네. 무료 체험회 등 방문 판매 과정에서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 집단 감염의 여파로 이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과 광주 지역이 상당히 좀 심하게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의 확진 상황은 이제 얘기가 네. 됐기 때문에 이제 광주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요.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6명이 추가돼서요. 지금까지 광주 지역에서 누적 확진자는 16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요, 이 배드민턴 동호회 2명, 그리고 해외 입국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네. 또 일곡중앙교회 관련해서 어제 하루 동안 7명이 추가돼서 여기서도 누적 확진자가 25명이나 이제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선요, 지난달 27일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약 2주 동안 1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기도 의정부 관련한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여기 헬스장하고 아파트 관련된 확진 사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1명이 또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는 31명이 된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 잠시 후에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이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교육부 장관이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서주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주 33곳 가운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등 4개 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사망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8일 이후 사흘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일주일 전보다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안실이 부족해진 텍사스주에는 시신 보관 트럭까지 재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재확산 추세 속에 가을 학기 등교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잇따라 출연한 디보스 장관은 가을 학기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thing in the data that would suggest that kids being back in school is dangerous to them. 한 발 더 나아가 학교 전면 재개방의 위험성을 경고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마저 평가절하했습니다.
The CDC guidelines are just that, meant to be flexible and meant to be applied as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갤럽의 조사 결과 전면 정상화에 대한 학부모 설문 결과는 재개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재개를 위한 운영 자금, 시설 확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조건 재개만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일부 주의 초중고 교사 노조가 대면 수업 거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사 노조는 미국 내 교사의 24%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이라며 전체 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은퇴한 60대 시니어들을 방역 전문가로 재교육하는 과정이 개설되면서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구해서 좋고 또 방역업계는 구인난을 해결하는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돼버린 방역. 떼학볕 아래에서 방역 실습 교육이 한창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면 놀라지 마시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었는데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소독기의 시동 버튼을 누르고 연료 밸브를 열고 약재가 나오도록 또 밸브를 열고 처음이라 속도는 느려도 어르신 특유의 찬찬함으로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하는 교육이니까 바로 그냥 현장에 뛰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와 한국방역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개설한 방역 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생 18명은 평균 63세입니다. 거창하고 그런 전문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주변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수업 8시간, 실기 수업 3시간을 이수하면 방역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고 하면서 하는 게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많이 개발돼 있어 용량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질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뭐 1.5kg도 있고 뭐 2kg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코로나19 이후 한층 중요해진 방역 분야가 100세 시대 시니어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2달이 지나면서 거리에 사람이 많아진 만큼 도로 위 차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가용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아침 출근길 버스, 서울로 향하는 급행열차. 어깨가 겹치고 플랫폼이 꽉 찼던 출퇴근 풍경은 코로나19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1,300만 회를 넘었지만 1,000만 회 밑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3월을 기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자기 차를 많이 탄다는 겁니다. 제가 타는 지하철이 사람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더 걱정이 돼가지고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주말 교통량. 5월엔 주말 하루 평균 870여만 대가 움직여 3월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말에 거의 일이 없다가 요즘 좀 아무래도 약간 뭐 놀러 가는 분위기 이런 거에 같이 편승하면서 주말도 역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5월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3,400여 건으로 3월보다 17%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이 유리한데 대중교통이 많이 빠지고 있다. 환경 측면도 당연히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수용차가 많아지는 게 좋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사점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앞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 설계와 대중교통 노선 등에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조금 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락규 기자,
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피해 여성 측 오늘 기자회견 열었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조금 전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엄청난 위력 속 성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박 시장에 의해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으며 부서를 옮긴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서울... 지금은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나오기 전에 우리 박광식 기자와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외 유입으로 인한 그 지역사회 확산은 뭐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입 사례는 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아마 이 관련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이 최대를 기록하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네. 이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48시간 전에 코로나19 확진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제 보니까 방역 당국의 시작이 된 것 발표가 같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47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6명으로 전체 90.5%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98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누적 사망자는 289명으로 치명률은 2.14%입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광명 수내과 의원의 투석 환자가 7월 10일 확인된 이후에 해당 의원의 투석 환자 2명과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가족 2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1명이 육아도우미로 근무한 가정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확진된 2명은 어린이집 원아로 교직원 및 원아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0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일곡중앙교회 관련 1명, 배드민턴 클럽 관련 2명, 그리고 T월드 휴대폰 매장 관련돼서 2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어제 43명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18명이 확진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2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7명, 유럽 지역이 4명, 그리고 아프리카 1명, 그리고 중국 외의 아시아 지역이 31명이었습니다. 필리핀이 16명, 우즈베키스탄이 9명, 카자흐스탄 3명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42.7%였고 국내 집단 발생은 35.5%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발생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미분류 사례는 9.4%로 지난 2주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집단 발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방문 판매, 종교시설, 친목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발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연령별로는 20, 30대의 비중은
6%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은 40.8%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세계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WHO 기준으로 7월 12일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월 초에는 2,125명이었던 게 6월에는 10만 명 정도를 보였고 7월에는 17만 명을 넘어서 현재는 23만 명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륙별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미주 지역이 전체 57.2%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도 2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많은 국가는 카타르, 바레인, 칠레, 쿠웨이트, 오만 등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국가별 치명률이 가장 높은 5개국은 예멘,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등이 10% 이상의 치명률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169명이었고 그중 내국인이 48명, 외국인이 121명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이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과정에서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확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 발급과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에 발급받고 격리 장소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7월 9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또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등의 모임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가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시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제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만성질환 치료를 잘 챙기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20만여 명이 넘어서 최다 기록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도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유행의 확산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봉쇄나 이동 제한을 풀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환자 발생이 하루에 2만 명에서 6만 명까지 급증하고 있고 또 유행이 다소 감소하였던 국가였던 일본, 독일, 홍콩 등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WHO도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안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문화,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6개월간 다양한 집단 발병 사례를 겪으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의 실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특히 학교나 대형 교회, 사업장,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수칙의 실천으로 대규모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그리고 소규모의 모임들, 그리고 식당,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는 안전한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그리고 표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 수칙을 일상화하고 습관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노은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영동과 경북 해안 지역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0에서 100, 경남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